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유상범 의원께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해서 이첩을 했다.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참 군인이 아니고 범죄자에 불과하다.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는 생각이 그 논리가 과연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사와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나 수사나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조사의 경우에는 강제 수단이 허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서 상대방의 진술에 의해서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면 수사는 강제 수단이 허용이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개시가 되려면 수사기록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이어지는 연번대로 번호를 적고 피의자가 누구고 죄명이 뭐고 범죄 사실이 뭐다라고 적었을 때 이때를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건되는 계기는 통상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하거나 또는 수사기관 스스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통보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피의자, 죄명, 그리고 범죄 사실을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사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바로 수사권의 시작인 것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 3대 범죄, 그중에 이 사건 군내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기록부 자체가 해병대 수사단에는 없고 경북경찰청에 바로 이 수사기록부가 있고 그들이 바로 연번과 여기에 기재될 내용을 기재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적용을 해보면 작년 7월 19일 밤늦게 고 최혜병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살아있던 몸이 죽어있는 몸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서 그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봐야 되고 그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사망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밝혀지는 경우에도 이게 범죄 원인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냥 단순 자살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내부적인 수사, 즉 내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아직 정식 수사, 즉 수사기록부에 적기 전까지는 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질은 조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부하들의 진술을 그 동의에 따라 그 협조를 구해서 처녀 폐지를 받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카톡도 확보했고 사진도 확보한 겁니다. 이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망 원인에 과실이 보인다. 업무상 과실, 시사의 범죄 원인이 발견이 된다. 8명 정도가 공동 과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서 이것은 범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 즉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입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여기에 연본을 적고 피의자가 누구고, 그리고 죄명이 뭐고, 범죄 사실이 뭐다라고 적을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이첩해야 되는 사건이고, 개정된 군사법법 2조는 바로 이첩해야 되는 대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명령으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수사 절차, 군인 등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있습니다. 이첩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의 명령까지 의무를 다하게 되면 박정훈 대령은 그 천여 페이지와 관련 증거를 경북경찰청에 넘기면 되는 것이고, 경북경찰청은 그것을 분석해서 자기들이 8명이 됐던, 아니면 18명이 됐던, 아니면 2명이 됐던 자기들이 판단해서 인지통보서, 즉 수사기록부에 작성을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본래대로 한다면 이때에는 유가족이 고소도 안 했고 저도 고발도 안 한 이런 단계에서는 경북경찰청이 그 천여 페이지의 기록을 보고 스스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지통보서 쓰고 자기들이 수사기록부에 적고 입건시키고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꼼수를 썼습니다. 여기다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절차 훈령,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똑같은 7조에다가 이첩하는 방식을 인지통보서 양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인지통보서는 수사권이 있을 때에 입건한 계기가 고소도 아니고 고발도 아니고 수사기관 스스로 알게 됐다. 입건시키는 계기의 한 유형인데 인지통보서 양식으로 보고하라. 이첩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놓고 이첩통보서 그 내용도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로 적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이 명령에 따라 8명을 모두 적으면 바로 수사한 것 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유상범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수사권이 없는데 왜 수사했냐? 즉, 인지통보서를 왜 작성했냐?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지통보서를 작성하게 된 건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개정된 군사범법 2조와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첩시켜버리면 여기에 장군이 관여돼 있고 장군도 범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면 국방부 장관과 그 밑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영향력을 못 미칠까봐 그거 영향력 미치려고 그리고 모든 수사기관의 부하들은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지엄하신 명령을 다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지통보서라고 하는 이 위법하고 불법적인 꼼수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인지통보서를 8명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을 다시 회수한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고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이첩한 겁니다. 문제가 된 건 유가족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유가족에게 그 인지통보서 양식에 따라 쓴 8명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으로 줄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모든 책임이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 지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은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박정훈 대령의 보고와 박정훈 대령의 의견에 따라 이첩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했지만 소극적으로 적어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첩된 날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고 국방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큰 엄청난 파도를 박정훈 대령 혼자서 맡게 된 거고. 그래서 집단항명 수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진짜 감정적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유상범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군사법원법 2조가 개정이 되고 대통령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첩했으면 그 경우에 처녀 폐지를 조사해 보니 누구누구누구의 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신축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첩했으면 박정원 대령도 살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노리는 이 꼼수 임성근을 빼야겠다라고 하는 꼼수도 어쩌면 윈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처음부터 그것까지 군에서 컨트롤해야겠다. 수사권은 없지만 수사 대상을 컨트롤해야겠다. 장군이 있으면 장군을 빼줘야겠다. 이 생각으로 인지통보서 꼼수를 쓰는 바람에 오히려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직권남용한 것이다. 박정훈 대령은 스스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사권이 없어서 그대로 이첩하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 이첩 통보서 양식으로 하라는 이첩 방식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 수사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사태를 종합적으로 통으로 좀 보고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언어로 쪼개서 일부 사실을 마치 전체 사실인 것처럼 주권자 국민에게 호도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부끄럽다. 내 이야기를 저 지방 어디에서 누군가는 듣고 있고 코웃음을 치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합동무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